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와운의 신학수 파트너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장 굵직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그 안에서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바로 12종목 공개해 볼까요? 전일 루닛의 상한가 이후 계속되는 AI 의료주들의 상승 두드러집니다. 그 안에서 10위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루닛을 필두로 해서 뷰노, 딥노이드, JLK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가 선발 AI 의료주라며 이후 후발주자로 지니너스, 파라스아이 바이오, 크라우드웍스, 셀바스 헬스케어도 꿈틀대면서 AI 의료 전반의 상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테카 바이오도 최근 이슈도 있었습니다. 미국 양자 컴퓨팅 기반 신약 개발 업체 폴라리스 퀀텀 바이오텍과 전략적인 MOU를 체결하고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 나섭니다. AI와 또 양자 계산을 결합한 AI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서비스를 제공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그 영역 확대 기대되고 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는 자체 신약 개발 유전체 빅데이터 및 AI 신약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AI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유전체 돌연변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마커 정밀하게 선별하는 미국 특허를 출원한 바 있고요. 해외 시장 진출과 더불어서 내부적으로도 또 정부가 내년 AI 예산 지금 1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소식도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금이 최근 강한 AI 테마 내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테카 바이오가 오늘의 10위를 차지했네요. 계속해서 9위 종목입니다. 현대차를 등에 업고 기대감을 키웠던 슈어소프트테크, 지금 2대 주주 현대차의 보유 지분 블록딜 소식에 급락입니다. 오늘의 9위인데요.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 현대차가 슈어소프트테크 상장 전에 투자를 통해 주식 770만 주, 지분율 14.91%를 보유, 주당 취득 단가가 5,339원이었는데 전날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서 슈어소프트테크 주식 385만 주, 지분율 7.46%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 단가는 9,838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익을 꽤 낸 거죠. 이번 매각으로 지분의 절반가량 현대차가 축소를 한 건데요. 이 슈어소프트테크가 상장할 당시에 현대차는 지분 절반에 대해서 보유예수 기간 4개월, 나머지 절반이 6개월로 정해졌었는데 이 보유예수 기간이 지난달 말 4개월이 딱 끝나자마자 매도할 수 있는 지분 절반을 다 매도한 겁니다. 나머지 절반의 물량도 6개월 보유예수 끝나는 10월 말 이후에 처분할 가능성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의 협력 기대가 높았는데 블록딜에 따른 지금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슈어소프트테크 최근 자체적으로도 빅데이터 기업 모비젠의 주식을 양소하고 지금 AI 빅데이터 사업으로 확장 기대를 키웠는데 과연 지금의 이 변동성이 기회일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봐야 할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 8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부사장이 향후 AI 시장 규모를 80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지금은 시작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I주 훈풍 속에 특히 셀바스 AI의 급등이 두드러지면서 오늘의 8위입니다. 실적적으로도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AI주 내에서 흑자를 기록한 점 고무적이었고요. AI 제품화를 통해서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가 주목이 되고 있죠. 장중 상한가를 찍자 셀바스 AI가 동반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현지 AI 심장 진단 연상 기업인 울트라사이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AI 의료 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셀바스 AI도 최근에 드래곤플라이와 디지털 치료기기 플랫폼 개발 협력에 나섭니다. 여기에 또 하반기에는 법무부 등 공공기관 내 AI 제품을 적용할 것으로 더 이 적용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또 AI 디지털 교과서 등이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성장과 또 그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썩이고 있는 셀바스 AI까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 신테카 바이오부터 전략 이어가 볼까요? 네, 최근 훈풍 불고 있는 AI 관련주 가운데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또 의료 AI 관련주죠. 그 가운데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누닛을 비롯해 뷰노 등 의료 AI주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영 스파트님은 아무래도 이 키 맞추기 좀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키 맞추기보다는요,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로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루닛이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루닛도 지금 고가 형성돼 있고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을 했지만은 주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AI에 관련되어 있는 의료 그리고 의료 장비들 이런 쪽에 힘을 실어가는 그런 여건인데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빅데이터 이 부분을 처리를 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일단은 신약 AI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수급적 부분에서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먼저 이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폴라리스 퀀텀 바이오텍 이 부분과 양자 계산 또 최근에 또 양자 컴퓨팅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신테카 바이오에 약간 좀 접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특히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밀 의료 약품에 대한 강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오늘 주가가 고가를 찍은 그런 장중 고가를 찍은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올라온 상황에서 목표가를 잡기가 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일단은 신고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과 현재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 이슈가 집중되는 여건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이 늘고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2만 원은 넘어갈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1,000원을 지켜보고 그 가격까지 추적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사는 그런 부분은 힘들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겠죠.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15,000원을 손절가로 보시고 움직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9위 또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한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곽영훈 대표님, 네. 사실 현대차라는 든든한 이제 뒷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지분 절반 가량 이제 블록딜 소식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이 슈어소프트테크를 단순 투자로 한 것인지, 네. 그럼 나머지 이제 지분 절반에 대한 또 우려도 있잖아요. 그 매도에 대한 우려. 네, 네, 네. 지금 실점에서는 실망을 더 크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회 요인을 더 크게 봐야 되나요? 일단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일정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 뭐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를 판단하기는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슈어소프트 이 회사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현대차가 14.9%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절반 가까이를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에 또 이렇게 매도가 나올 건지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또 약간의 경계 심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유를 좀 하셨다가 이 보유를 해야 되는 전략이 뭐냐 하면은 단기슈 개념과 장기슈 개념을 좀 살펴보면은 좀 빠져도 보유를 해도 괜찮은 게 빅데이터 기반이 모비젠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잖아요. 이 회사의 실적이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또 반영이 되면은 4분기 때부터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이슈가 있는 거고요. 또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를 시험을 하고 검증하는 회사예요. 이 부분은 약간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케어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기술이 있는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전방 산업 같으면은 또 자동차, 국방, 우주항공, 원전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이 회사가 현재 지금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빠졌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은 그대로 좀 갖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6월 현재 상태에서 6월 사이에 매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좀 리스크 요인이 좀 이렇게 축소가 되거나 나름대로 불확실성이 확인됐을 때 뭐 추가 매수를 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보유에서 물량이 해제되는 10월 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지금 거죠? 보유하고 네. 6개월
지나고 보호 예수문을 해지된 그 시점이 해소가 되면은 그때부터 현대차가 나머지 보유 물량 7%를 갖고 있는지 또 회사에 대한 횡보는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보시고 추가로 좀 판단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분이고요. 짧게 보시는 분은요.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 타는 게 어떤 기회비용을 더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9위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해서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셀바스 A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에 AI 관련주들 이 상승을 이끌었던 이 챗봇 관련주 중 하나죠. 이 셀바스 AI입니다. 특히 오늘은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지난 3월 고점을 찍은 후에 조정이 온 이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바스 A 좀 추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은학 스파트라님. 네, 오늘 거래량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일어났냐면요. 1,600만 주. 최근 들어서 1,000만 주, 오늘 종가까지 가면은 2,000만 주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는 부분이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그 종목이 있어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장중에 상한가도 갔었거든요. 그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치지만 최근 움직임 부분에서 셀바스 AI, 즉 AI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덜 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대체적으로 올라왔고요. 4월 달, 5월 달, 6월 달, 길게는 7월 달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솔트룩스를 비롯해서 마음 AI도 아마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쪽으로 밀어 올리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셀바스 AI는 음성 인식 기술에서는 정말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1위라는 점도 저는 점수를 더 주고 싶고 AI 기반의 의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서 뇌졸중이다 아니면 AI 기기 쪽 부분에서 이 판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건으로 다가오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의료용 AI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셀바스 AI 현재의 상황에선 거래량이 는다는 부분에 점수를 준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전 고점이 3월 달에 36,420원 정도? 그러니까 36,400원 부근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의 가격은 25,800원이니까 한 10,000원 정도의 고점과의 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서 고점은 뛰어넘을 것 같은데 아직은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그 고점 부분만큼 추세 매매, 시세를 추정하는 전략적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표가는 35,000원을 보고 움직이는 게 낫고요. 넘어가면은 목표가를 상향해서 조정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손절 라인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그런 여건인데요. 22,500원 이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셀바스 AI 최근에 AI 기업에서 움직임이 조금 느렸는데 오늘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신규 매수 또한 유효하다. 셀바스 AI에 대한 추세 대응 또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듯 AI 의료 테마가 있는 종목들의 힘이 강합니다. 또 일부 바이오주들도 선방하고 있는데요. 순위를 높여서 오늘 장의 관심주 이제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뇨 비만 관련주도 올릭스, 일동제약 등 후발주자들이 들썩이는 가운데 7위 올릭스입니다. 이 올릭스를 중심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이 덴마크 비만 치료제 회사인 노보노디스크가 루이비통 그룹을 제치고 유럽 시총 1위에 등극했습니다. 올릭스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와의 시너지 입증 병용 투여 전 임상 이 최종 데이터가 9월 말 발표가 예상된다. 이 발표가 임박하면서 이를 앞두고 기대감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내시 치료제 연구 중에 비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재 위고비와의 이 병용 동물 시험을 진행 중인데요. 이달 내에 위고비를 포함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와의 시너지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로도 함께 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렇게 도출될 전 임상과 일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GLP-1 계열의 치료제와 협업 가능성을 더 열어둘 계획인데요. 2030년 8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의 올릭스도 그 모멘텀을 가져가는 걸까요? 그 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봅니다. 2분기 초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 기대감을 모은 아난티가 오늘의 6위입니다. 주가 강하게 움직인 이후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3,500%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호실적이 전망되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실적주로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 아난티 플랫폼의 확장이 진행 중으로 올해 빌라주드 아난티의 성공적인 분양에 이어서 향후에는 아난티 클럽 제주, 내년에는 레이크드 아난티 등의 분양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 단체 관광에 따른 수혜 기대, 특히 아난티의 강남의 경우에는 미혼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중국 단체 관광의 수요 기대 또한 높습니다. 독보적인 오가닉 비즈니스, 이 성공적인 분양과 리조트 운영 수익이 우상향 추세를 그리면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전년 대비 무려 270% 급증하는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적 기반의 아난티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7위와 6위 종목도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7위 올릭스입니다. 곽영훈 대표님, 이 비만, 당뇨 관련해서도 사실 펩트론, 뭐 인벤티지랩, 네. 아이센스 이런 종목이 이제 주축이었는데 네. 오늘의 일동제약, 올릭스 관련한 이제 후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이제 들썩입니다. 네. 올릭스는 일단 9월 말에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를 전후로 해서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답은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좀 전략만 좀 짜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릭스. 자, 현재 지금 올릭스의 주가 위치는 바닥권입니다. 그렇죠. 바닥이라는 걸 인식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닥권에서 주가가 지금 이 급등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현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차트는 현재 지금 상승 추세가 좀 트렌디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됐고, 자, 그다음에 수급적인 요소를 보면은 외국인은 별로다.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자,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가 들어와 주면은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좋고, 자,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오늘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주가는 23%입니다. 아, 그러면 사도 될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 시장에서 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업황이나 테마 쪽의 흐름이 괜찮은지를 봐야 되는데요. 노버너 디스크의 위고비와의 시너지 입증, 이 부분은 최근 핫한 이슈입니다. 그렇죠? 야, 그러면 긍정적이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 우리 앵커님께서 답을 딱 주셨는데요. 9월 말에 그죠? 9월 말 이달 내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 치료제와 시너지 가능성 확인하고 쭉쭉쭉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9월 말까지 끊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은 이겁니다. 9월 말까지 끊어서 보고 지금 주가가 강하니까 분할해서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위에 올릭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입니다. 실적 너무나 좋습니다. 연매출 1조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또 2분기 상당히 좋은 실적 거두면서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되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달 9,000원대 고점 찍은 이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난 고점 뚫을 수 있을까요,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일단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뚫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중국 관광객의 단체 관광객이 온다라고 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국에 오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마카오죠. 마카오, 홍콩 이런 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어쨌든 뭐 오는 부분에서 지자체들은 계속적으로 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 아난티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들 매수를 하셨다고 앵커께서 얘기하셨는데요. 8월 달 내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 투숙객 증가 비율, 예약 비율이 거의 50%가 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쪽은 좀 덜해도 아난티로는 좀 몰린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물론 모든 숙박업계의 회사들이 다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프리미엄 리조트에 대한 선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대표적인 레저 기업으로서의 아난티, 특히 아난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객실 가동률이 90%에 해당되고요. 빌라주드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객실이 풀 부킹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빌라주드 아난티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풀 부킹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문제점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느냐 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전 9,290원 고점을 찍고 밀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기대감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프리미엄 리조트 분양도 잘 됐고 골프장의 레저 사업 이런 것들도 유리한 상황이고 3분기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유리화되는 전망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점 부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살짝 넘는 정도의 목표가를 잡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9,5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하는데요. 9,500원이 목표가에 오면은 현금화 시키고 수익을 챙겨내는 거 유리한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요. 6,500원 선을 저점으로 해서 반등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6,500원까지 손절 라인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고요. 7,5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보고 7,500원과 9,500원 이 안쪽에 이 대응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아난티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10일 신테카 바이오부터 6위 아난티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견조한 가운데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라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도 눈높이를 올려잡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강한 상승 보이면서 50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최고 목표가인 22만 원까지 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 7.6%의 장대 양봉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험과 금융주들 대체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죠. 손해보험사들 상반기 순이익 역대급을 기록했고요. 그 하반기에도 그 기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중 DB 손해보험은 안정적인 호실적에 배당 매력도 부각된다며 목표가 9만 2천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탄력받으면서 2%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 하반기 발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엠플러스가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가운데 저평가된 점 부각되면서 장중 신고가 돌파했고 현재도 15%의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안국약품은 뷰노의 의료 AI 솔루션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뉴스에 거래량 붙은 가운데 현재 8%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경 매거진 구독권 드리는 날이죠. 다양한 분들의 채팅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5위에서 1위까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바로 5위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주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FNF가 오늘 장대 양봉과 함께 5위입니다. 중국에서 이탈리아 아웃도어 브랜드 듀베디카 이 신규 출시에 나서면서 중국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지 내수 부진 타격으로 그동안 주가 낙폭이 컸는데 다른
업체들은 차이나런을 하는 반면에 FNF는 중국 시장에서 새 브랜드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오히려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도 일본 브랜드의 불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반사의 기대도 커져가고 있고요. 일단 하반기 이렇게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성장 모습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고 향후 또 테일러메이드의 상장 가능성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류 판매의 성수기 진입과 함께 중국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면세 매출도 회복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 DB금융투자에서는 제시하고 있네요. 오늘 반등에 나서는 FNF의 추가 상승 여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위 종목입니다. K뷰티 열풍과 함께 미용 의료기기주들도 추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원택이 오늘의 4위네요. 최근 고주파와 초음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미용 의료기기 지금 식약처 허가를 획득하면서 이르면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멘텀을 더 플러스해 나가는 원택인데요. 높은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주파 미용기기 올리지온은 워낙 유명하죠. 주력 제품으로 여전히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해외 시장 다변화에 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FDA 승인 이후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시장에서의 이런 본격적인 공략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해외 시장에서의 효자 장비 라비앙 또한 매출 호조를 지속해 나가면서 브라질향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이제는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의 추가 인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모품의 유상 판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 성장을 더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숨 고르는 자리 지금도 기회일까요? 4위 원택이 차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3위 종목입니다. 주가 고가 부근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화장품주 코스맥스가 오늘의 3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최근 자회사의 중국 법인의 유상 감자 이슈가 있었으나 지분율 하락 우려라든지 상장 리스크는 해소됐다면서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무엇보다 본업 성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 유입에 따른 국내 내수 시장의 호조, 이제 국내 법인의 이익 개선세가 예상보다도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중국 내 반일 감정에 따른 반사익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MZ세대들은 견조한 소비 흐름을 보이면서 특히나 화장품 소비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이 한국 인디 브랜드의 강세 흐름이 이에 따른 동반 성장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브랜드의 선전으로 ODM, OEM 업체들이 피크아웃 없이 그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따라서 ODM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익성 향상,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화장품주 내 코스맥스를 최선호주로 제시하면서 목표가는 18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네요. 네,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FNF 전략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대표적인 의류 관련주 FNF입니다. FNF 하면 중국을 빼놓을 수 없겠죠. 중국 경기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에서의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인데 주가 바닥권입니다. 과연 탈출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광희훈 대표님? 네, 왜 바닥권인지 그걸 아셔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7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과연 단순하게 실적적인 측면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바닥권 형성이 되는 것인가?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FNF가 다른 어떤 몇몇 패션주 둘 다가 비교했을 때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왜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그건 바로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적 분할 이슈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어떤 그 자사주의 마법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 분할이 되고 난 뒤에는 회사에 서로 지배 구조의 형성을 위해서 지분을 교환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즉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 증자를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21년 6월 25일 날 회사가 쪼개지고 재상장되고 난 뒤에 주가가 한참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다가 6월 25일 날 유상 증자 실시하고 8월 30일에 추가 상장이 됐어요. 추가 상장되고 난 뒤에 12월 달까지 19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다음부터 줄기차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진행이 끝나게 되면은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벌써 2021년 8월 30일이니까 2022년, 2023년 그죠? 딱 2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중간 가격대보다도 더 많이 빠진 과매도 국면이라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할까요? FNF 홀딩스 입장에서는 FNF가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홀딩스는 자회사의 성장성을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자체 사업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FNF 홀딩스가요, 이 FNF에 대해서 주식을 좀 장내 매수를 해준 게 있거든요. 주가 부양의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FNF의 업황이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브랜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된다. 중국 쪽에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모든 이슈는 다 끝났고 그리고 눌러줄 이슈도 수급적으로 끝났습니다. 과매도 국면입니다.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짧게 보시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길게 보고 투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FNF에서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매수 또는 비중 확대의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길게 본다면 또 큰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 FNF에 대한 매수 관점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4위입니다. 원택. 지금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여전히 추세를 잘 지켜가고 있는 가운데 뭐 올리지의 호주도 그렇지만 이제는 고주파, 초음파를 합친 이제 하이브리드 미용 의료기까지 출격을 한다면 기대감이 더 높아지나요, 신학수 대표님? 네, 일단은 그 기기가 좀 비쌉니다. 일단 그 피부 미용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뭐 그 화장품보다 피부 미용 쪽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종목들이 유리하게 움직이고 추세 매매와 추세 매매 대역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 클래시스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 클래시스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요. 최고점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추세 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그렇고 원택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부분이 추세 대역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굉장히 실적이 많이 나는데요. 원택도 당연히 실적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리지오라는 이 기기, 피부 미용 기기, 고주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타이탄, 초음파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이런 부분들의 이 기기들은요, 처음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데요. 일단은 마취도 없고 통증도 최소화하는 그런 여건에서 피부 미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리프티닝. 피부에 대한 부분이 탄력을 주는 거, 화이트닝 이런 것까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이 한류 문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두는데요. 저는 원택에 좀 더 집중하는 부분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비싼 기기를 사가지고 소모품을 다른 걸 쓴다라는 것은 좀 기기에 대한 무리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모품들을 수입해 가거든요. 특히 브라질 시장이 그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도 일단 그쪽에 올리지오의 제품의 상품 출시 이 기대감이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는요,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 대역이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16,000원 부분이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충분하게 그 부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라오는 여건에서 시장 여건에 의해서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죠. 상승한 종목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손절 라인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지켜가는 전략적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택은 16,000원을 목표가로 손절가는 12,500원을 두고 그 안에 가격 대역에서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급등락 우려도 있다. 원택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코스맥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너무나 좋고요. 이 외국인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회사 유상감자 발표한 이후에 이 자금 조달 방안 우려 때문에 조금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광현 대표님? 네, 저는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러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번에 유상 감자, 코스맥스 이스트에 대한 유상 감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 투자자 SV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지분이 9.74%인데요. 감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자를 하게 되면은 이 코스맥스가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이 올라가겠죠. 87.7에서 97.1로 되는 거고, 자 유상 감자니까 그러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당초에 SV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금액이 828억이고 4년치 내부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1,000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또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소요가 되면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 차입도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일단 이 부분을 잘 넘기고 그저 지분을 확대하고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맥스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일단 돌다리도 두드리자. 저는 제가 투자한다면 일단은 이 종목 아니더라도 투자할 종목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뺐다가 이 회사가 충분히 이슈가 해소가 되고 난 뒤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다시 비싸게라도 진입하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위 코스맥스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샷 원킬님께서 SM 주가 눈여겨보라고 짚어주셨어요. 네, 이번 주 월요일에 데뷔한 새 보이그룹 라이즈의 데뷔 앨범이 발매 이틀 만에 역대 한국 그룹 데뷔 음반 초동 3위의 이름을 올렸고요. 또 여러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참여하겠다는 뉴스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5%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여러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반기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히든 골드크로스님의 의견입니다. 메디톡스 전고점 돌파를 염원하면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메디톡스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동남아 시장뿐 아니라 최근에는 중동 시장까지 이 K-뷰티 보톡스 필러의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이 소송 이슈가 있긴 했지만 수출로 이를 다 채워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점 28만 1,000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26만 3,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띠 호선님의 의견입니다. 넷마블 오늘 신작도 나왔는데 반등 좀 가자라고 말해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넷마블이 모바일 RPG 게임 세븐나이츠 키우기를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출시 2시간 만에 앱스토어 인기 게임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가 들려왔는데도 주가는 좀 반응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며칠 좀 지켜보다 보면 게임의 평가가 나오고 그에 따라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오늘은 0.9%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걸님의 의견입니다. 중국은 매일 빠지네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쵸, 중화권 증시 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해 종합지수 0.3% 하락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도 0.6%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8월 차이신 서비스 PMI가 연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투심이 이번 주도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걱정이 커지는데 언제쯤 돌아설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 당첨자 발표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이제 2위와 1위 종목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2위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앞자리가 계속 바뀌면서 6만 원대까지 진입하는 포스코 DX, 정말 진격의 포스코 DX네요. 오늘의 2위입니다. 조금 전에 또 VR까지 걸리면서 급등을 지속하기도 합니다.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급등이 지속되고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시 이 주요 지수 편입 등에 따른 재규모 자금 유입 기대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 최근의 전반적인 견조한 움직임도 한몫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 승인안을 임시주총에 상정 결의를 했고 임시주총 10월 5일에 개최를 합니다. 일정 전후로의 포스코 DX의 대응 전략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수급적인 이슈, 자체적인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도 컸지만 또 다양한 수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면서 이 펀더멘탈적인 이런 자체 모멘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핫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로봇의 모멘텀도 함께 더 더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포스코 DX가 급등과 함께 오늘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와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는 LIG 넥스원이 오늘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방산주 전반적으로도 흐름 괜찮습니다. 현대로템 등 이 폴란드 국제 방산 정시에 참가를 한 이벤트와 더불어서 방산주들 훈풍을 불어넣어
넣어주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전시회에 참가해서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또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에 선박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사실 폴란드 사업이 없다는 점이 타 방산업체 대비 그동안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폴란드에서도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폴란드 이외의 유럽 업체들과의 이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동유럽 사무소를 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에서의 모멘텀 그리고 연말 굵직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올해 특히 프로젝트가 많아서 국내 수주만 해도 연간 2조 5천억 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본다면 협의 중인 해외 프로젝트의 계약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동에서의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아랍에미리트양 천궁2 이후에 중동에서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다. 연내 대형 계약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고요. 다울투자증권에서는 그래서 LIG 넥스원을 방산주 내에서 최선호주로 또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또 눈높이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방산주라고 하는데요. 과연 매력도 어느 정도일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위와 1위 종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신학수 대표님 포스코 DX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고점을 높여갈지 이제 좀 예측 불가인 것 같은데 역시 10월 5일이라는 그 일정 전후로 해서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10월 5일 날 근데 코스피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이 영향도 영향이지만 실질적으로 포스코 DX는 포스코 ICT에서 DX로 바뀐 그런 상황이고 뭔가 사업적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여건에 좀 방점을 찍어줘야 될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 달 이후에도 저는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식이 제가 처음에 봤을 때가 6,000원 대역이었는데요. 지금 6만 원 대역으로 왔으니까 거의 10배가 올라왔습니다. 근데도 더 간다라는 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현재의 장세는 집중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이슈가 있으면은 투자자들이 좀 집중되는 그런 여건이 있거든요. 일평균 거래량이 3억 주 내외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3억 주, 4억 주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근 2천만 주의 거래량이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그 코스피 이전에 대한 이슈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장력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저는 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거의 3D 업종입니다. 일할 사람이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타깃 방법은 분명히 로봇 산업,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포스코는요, 철광소형 낙광, 그다음에 폐기물 제거 이런 부분에 로봇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어젠가 엊그제 얘기를 했어 뉴스가 나와 있던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군이 포스코 DX입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 이쪽에 양극재, 니켈, 음극재, 리튬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스마트 팩토리 제품을 제시하고 공정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 이런 쪽으로 봤을 때에는 성장력에 대한 여건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다시금 언급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오늘 윗꼬리가 그려지면서 64,800원을 고점 찍고 6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여건인데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급격하게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만 상승에 대한 추세 대역은 잡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요. 조정받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7만 5천 원을 목표가로 보시고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보유자의 입장인데요. 만약에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5만 5천 원의 손절 가격 이 부분은 꼭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이하로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 같으면 빠져나오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 시각에 좀 윗꼬리를 달고 상승폭을 또 급격하게 축소를 하는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한데 곽윤 대표께서는 포스코 DX 어떻게 보세요? 저는 더 간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주 심플합니다. 그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리고 대마 불사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포스코 DX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10월 5일자 기준에서 봤을 때 10월 5일자 D-Day 마이너스 일주일 전후로 해가지고 변곡점이 단기간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더 올라가지 않겠나, 네. 더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지 않겠나, 더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증권가 리포트 나오면서 좀 영향을 받는 분위기인데 이 방산주 가운데 LIG 넥스원의 매력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영훈 대표님? 네, 뭐 전반적인 어떤 내용적인 긍정적인 측면은 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특히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수주가 되게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 증가로 인해서 주가 PER 개념으로도 10배 내 정도가 되거든요. 이 지금 차트적 관점에서 봤을 때 10주선이 30주선을 돌파를 해서 이미 그 주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있고 최근에 그 일봉상 개념으로 했을 때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은 저는 이제부터 출발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올해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 또 연초가 되면은 이 방산 기업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LIG 넥스원은 지금이 바닥권 시세로 봐야 되고 충분히 모아가기에는 뭐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학수 파트너님은 LIG 넥스원 좀 어떻게 보시나요? LIG 넥슨은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덜 올라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전체적인 크기에 대해서는 올라온 것은 맞는데요. 방금 옆에 계신 그 전문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재의 가격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 고점이면은 10만 원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역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북한에서 자꾸 새벽마다 미사일, ICBM 뭐 이런 거를 발사를 하면서 공포감을 좀 만들어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방산주에 영향을 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자카르타 이쪽에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방산 협의 이런 쪽에 뉴스도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위 LIG 넥스원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FNF부터 1위 LIG 넥스원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시청자 자료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박소영 캐스터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수요일 시청자 댓글 참여 코너 당첨자. 오늘은 넷마블 신작 짚어주신 양띠 호선님입니다. 와우라이브@와우tv.co.kr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여러 정보가 가득한 한경 매거진 연간 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다양한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곽영훈 대표, 신학수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